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했을 때, 자, 이게 액티브 테스트다, 그죠? 자, 액티브 테스트 하는 것은, 손상 부위 우선 확인하는 것이고, 그죠? ROM, 또 하는 동안에 페인 발생하는 위치, 또 페인의 질,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임의 양이 하모니한가, 딱딱딱 움직이지, 이렇게 하모니스럽지 않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모니스럽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액티브 테스트를 한다, 그죠? 패시브 테스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탈로 프로랄 조인트니까 칼카운스 잡고 위에 타로스 잡고 이렇게 해서 패시브 테스트를 했었다, 그죠? 네.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엔더필 확인하죠. 이렇게 잡은 김에 그 다음 여기서 진단과 치료를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그 원래 순서는 진단한 다음에 그에 관련된 그 목표를 세우고 치료를 실시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임상에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그 진단과 바로 치료를 하는 트리트먼트, 테스트 앤 트리트먼트 요 개념으로 이렇게 바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좀 더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테스트와 거기서 바로 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 따로따로 하면은 일단 했던 거 또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필을 확인했을 때, 엘라스틱한 상황이면 일단은 그 수축성 조직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엘라스틱한 상태에서 그 가동 범위가 줄어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라스틱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비수축성 조직 또는 뭐 캡슐 뭐 이런 조직들의 문제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죠? 하니까 엘라스틱해요. 엘라스틱한 상태에서 또 뭘 합니까? PR을 한번 해본 거죠. PR을 해서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면은 수축성 조직의 문제구나 하는 걸 판별하게 되니까 바로 치료를 하면 된다, 그죠? 자, 도지 플렉션 합니다.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고. 자, 숨들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후 뛰어안되니까 쭉 뛰어안될 때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PI 할 때. 자, 다시 한 번 더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후 쭉쭉 자꾸 늘어난다,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후.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켰다, 그죠? 생리적 억제 기법으로. 자, 양쪽 다 플라타 플렉션 해봅니다. 쭉 최대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쪽이 더 내려갔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축성 조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줄었다 생각하면 테스트와 동시에 바로 치료를 한다, 그죠? 치료를 하고, 그렇지만 임상에서는 문제가 기능장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수축 조직만 딱 단독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비수축 조직과 같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축 조직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패시브 테스트 다음에 진행한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절 내 움직임이 잘 움직이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비수축 관절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 하는데 여기서부터 관절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경우는 여기서 잘 움직여야 되잖아. 팔로 돌아갈 조인트에서. 그래서 이쪽 부위에 관절 움직임 양을 확인하는 것이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 통해서 하이퍼 모빌리티인지 확인을 하는 거잖아. 트랙션은 똑같아요. 단지 도지 플렉션의 문제인지 플라타 플렉션의 문제이지만 다를 뿐이지. 여기 위치 트리트먼트 포지션 하는 거는 도지 플렉션도 똑같아. 기본적인 자세 타로스 잡고 뒤쪽에 엄지 양쪽을 잡고 치료선 몸을 붙여. 자, 이걸 띄우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힘이 적게 든다, 그죠?
최소한의 힘으로 적용시키려면, 지로세 몸무게를 이용하려면은, 포람을 이렇게 발과 내가 트랙션 지키는 방향과 일치시킨 상태에서 T 컨택, 그레이드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체중을 실어서 퍼스타까지, 그레이드 2. 1, 2 한다 하죠. 얘는 잘 일어납니다. 나중에 할 때 보면, 아, 트랙션 되는 느낌을 잘 받을 거예요. 이게 좀 유연한 형태니. 뭐가 늘어나는 것 같아? 네.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도 느끼고. 그런데 가능을 하는 게 그죠? 아, 이쪽에서 움직임이 원투에서 하이퍼 모빌리티가 있는 것 같다. 움직임량이 작다. 그러면 또 바로 치료를 하면 되죠.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을 트랙션을 이용한 조인트 모빌리제이션, 슬라이딩을 이용한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드 1, 2까지 간 다음에 2에서 세컨드 스탑이 일어난 지점까지 3, 2, 3, 2 바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트랙션을 이용한 테스트 앤 트리트먼트가 된다 그죠? 슬라이딩 할 때 플란타 플렉션을 이렇게 시켰을 때, 자, 지금 이쪽은 고정되어 있고 이쪽이 무브먼트가 되는데, 오목한 관절면에 대해 가지고 볼록한 관절면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자, 볼록한 관절면이 움직일 때는 운동의 방향과 슬라이딩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 플란타 플렉션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슬라이딩이 타로서 어느 방향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슬라이딩 이 방향으로 움직임이 적으니까 플란타 플렉션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모빌리제이션이나 테스트를 할 때 이걸 고정시키고 이걸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힘쓰기가 곤란하죠.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환자를 풀어온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엎드려볼까? 도지 플렉션과 같아. 단지 위치만 달라질 거다. 기능이 플란타 플렉션이니까 여기서 안 된다, 그죠? 안 되니까 검사, 슬라이딩 순수하게 살로크루랄 조인트에서 슬라이딩만 검사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가우 운동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잡고서 검사를 해도 되는데 처음엔 좀 힘들 테니까 이렇게 받치세요. 치료사의 대퇴를 의해서 이렇게 받쳐 놓으면은 환자의 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탈로브랄 조인트니까 양쪽 마울레스 잡고 뒤에 칼카우네스로 이렇게 잡고 앞쪽 방향으로 슬라이딩 시켜야 되잖아. 포람 방향을 똑같이 앞쪽 방향으로 맞춘 다음에 T 컨택 그레이드 1, 2 슬라이딩 시키는 거죠. 1, 2 퍼스트 다까지 1, 2 조인트 모빌리티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이퍼 모빌리티가 있네. 여기서 2, 3 바로 치료를 하면 되죠. 그죠? 네. 할 때 역시 이 환자의 관절 내 움직임과 치료사의 움직임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모션이 크면 안 된다. 그죠? 항상 내가 치료사가 움직이는 거는 이 관절의 움직임 양하고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1, 2, 1, 2 테스트 2에서 3, 2 트리트먼트 하면 된다. 그죠? 플란타 플렉션의 경우에는 여기가 어느 방향? 디스탈 쪽이 엔테로 라테랄이 되겠죠. 예. 반대로 프락시말이 도저 메디알이 되겠죠. 네. 그죠? 네. 자, 프로 상태에서 엔테로 라테랄은 이 방향에도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이 방향이 된다.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역시 움직이고자 하는 관절과 포람 방향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 라테랄 말레우스로 여기 속 잡아넣어서 걸으라 그랬죠. 그럴 때 이 포람 방향이 이렇게 아랫방향 수직이 되니까 이쪽으로 살짝 이동해가지고 포람 방향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티비아와 피불라 사이의 관절이니까 티비아는 고정,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잡고 고정.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서 무브먼트 해야 되겠죠. T 컨택 그레이드 1, 2, 1, 2 통해서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 2에서 3, 2,
3, 2, 트리트먼트. 조인트 모빌리티 하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네. 여기 보면 튀어나온 뼈가 있죠. 자, 엔테로, 라테럴, 도저 메디얼 방향이 해야 된다, 그죠? 이쪽이. 도저 메디얼 방향이니까, 자, 컨택을, 이 세나모스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골든 포인트라 그래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요 튀어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위를 이렇게 컨택하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편한 쪽을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세나머스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세나머스를 피불라 헤드 확인한 다음에 컨택을 합니다. 그 다음 티비아 고정이 시켜야 되겠죠. 프란 방향, 이 방향으로 가면 되죠. D 컨택 그레이드 1, 2, 퍼스트까지 1, 2, 1, 2. 이 관절은 생각보다 잘 움직여요. 한번 움직임을 치료사가 잘 느껴요. 뭔가 움직였던 느낌이 나? 응? 잘 안 나? 응.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지, 그지? 자, 퍼스트까지 그레이드 1, 2가 플레이 테스트가 된다, 그죠? 2에서 3, 2 하면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죠? 그러면 이 탈락 브로랄 조인트, 티비아 큘라 조인트, 비수축의 조직에 대한 치료 다 끝이 났죠. 자, 우선 앞에 얘기했던 대로 액티브, 패시브, 그 다음에 PIR,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 그 다음에 조인트 모빌리제이션, 플란다 플렉션 기능 장애 있는 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탈락 조인트에서 인버전, 에버전이 그 움직임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 외 어덕션, 플란타 플렉션, 도저 플렉션이 포함되는 거잖아.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그게 우리 발은 풋은 메디얼 파트와 라테랄 파트를 나눠서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자, 보세요. 슈피네이션 하면은 자, 1, 2, 3번이 메디얼 파트라고 그랬죠. 네. 4, 5번이 라테랄 파트라고 그랬죠. 요걸 기준으로 슈피네이션 하니까 메디얼 파트는 움직임이 위로 올라갔죠. 네. 라테랄 파트는 아래로 내려갔죠. 네. 그렇죠. 그럼 검사를 할 때도 역시 이 메디얼 파트는 올리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내리는 형태가 되겠죠. 검사와 치료니까 치료를 할 때 슈피네이션이 안 된다. 메디얼 파트 1, 2, 3을 올려야 되겠죠. 네. 이거는 내려야 되겠죠. 네. 반대로 프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건 올리고 이쪽으로 내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시간 때 한번 설명했듯이 관절면의 형태가 대부분 그 오목한 관절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는 어목법칙을 적용시키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어목법칙은 운동의 방향과 슬라이드 방향이 같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치료가 아니라 검사와 치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슈피네이션이 안 된다면은, 자, 여기 관절, 여기와 여기 관절에서 나비큘라는 어느 방향으로 테스트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비큘라를 올리면 되겠죠. 네. 큐네이품 1, 2, 3번 올리면 되겠죠. 네. 메타타자 1, 2, 3 올리면 되겠죠. 검사와 치료를 이 방향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라테랄 파트는 이 칼카뉴스와 큐보이드를 어느 방향으로 네. 내리면 되겠죠. 이것도 내리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네. 자, 슈피네이션 경우,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절에 대해서는 이제 올리고 내리고 되는데, 여기에도 관절이 이루고 있잖아요. 큐보이드와 세 번째 큐네이품 간에 이 라인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 메디얼 파트와 라테럴 파트를 나누는 라인이 된다, 그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니까, 슈피네이션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은 고정시켰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리는 형태로 검사와 치료. 그렇죠? 네. 이쪽을 고정시켰다면은, 올리는 형태로 검사와 치료. 이해가시죠? 네.
자, 요것이 이해 안 되면은 지금 하는 거 하나도 모른다, 그죠? 자, 검사는 어떻게 대한 검사 해볼게요. 슈피네이션, 요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죠? 요렇게 검사할 때, 타로스 고정, 칼카니우스 고정, 요렇게 잡았다, 그죠? 그 다음, 메디얼 파트는 어느 방향으로? 위로, 엄지를 밑에서 받치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 된다, 그죠? 라테랄 파트는 큐보이드 쪽에 되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고정, 회전, 슈피네이션 되죠. 이거는 쇼파르 라인에 대한 검사가 되어 있고, 조금 내려오면은 리스프라크 라인 있죠. 리스프라크 라인도 1, 2, 3 쪽에 엄지, 4, 5번 쪽에 나머지 손가락 그 상태에서 회전, 슈피네이션 된다, 그죠? 양쪽도 잡으면 손 모양은 이런데, 자, 손을 바꿔서 이쪽 손을 고정시키면은 프로네이션 되는 거예요. 라테랄 파트를 밀고, 메디얼 파트를 내리고, 회전, 프로네이션, 쇼파르와 리스프라크 라인에 대한 이해가시죠? 네. 자, 요 잘 이해한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테스트 생략합니다. 패시브 테스트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니까. 자, 고정은 어느 뼈에 해야 된다? 우리 서브탈라 조인트에 대한 거잖아. 이관들이잖아. 하나는 타우루스 고정, 하나는 무브부터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약정 말레우스 아래에 있는 게 타우루스잖아. 네. 그립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쪽 손은 칼카니우스. 발바닥이 코람에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내 몸을 따라서, 여기 인버전. 그죠? 네. 에버전. 힘 빼. 아파? 네. 힘을 빼고, 살살 할게. 자, 인버전, 에버전. 자, 양이 얼마 안 되죠? 스브탈라 조인트만 검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 손 고정한 손을 다른 뼈를 놔버리면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양이 차이가 나죠? 순수한 스브탈라 조인트에서 움직이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할 때 여기서 인버전, 에버전이 일어나긴 했는데 요 모양을 보면은 새들 조인트 모양이죠. 네. 말한장 모양이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방향으로는 새들 조인트라고 하더라도 이 방향은 슬라이딩이 잘 안 일어나죠. 근데 이 방향으로는 슬라이딩이 좀 일어나죠. 네. 그죠? 자,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할 때 힐의 방향을 잘 보세요. 순수하게 우리 이게 슬라이딩 없이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슈피네이션 하면은, 자, 슈피네이션 할 때 이게 힐이 이렇게 움직이죠. 프로네이션 할 때 힐이 이렇게 돌죠. 약간 슬라이딩이 동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인버전 상태에서 자 인버전 내에 그 움직임의 양이 적나 맞나 트랙션을 이용한 거예요. 고정한 상태에서 트랙션 그대로 트랙션 인버전 상태에서 트랙션 조인트 1, 2 플레이 테스트 합니다. 그 다음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인트에서 인버전 상태에서 힐의 방향이 살짝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인버전 시키고 슬라이딩 인버전 상태에서 슬라이딩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에버전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이게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이잖아. 그러니까 힐을 순수하게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할 때는 인버전, 에버전에 대한 검사.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의 양을 볼 때 이 서브탈라 조인트에서는 슬라이딩도 같이 검사된다. 두 방향으로 인버전 때는 힐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방향으로 슬라이딩 양 테스트. 에버전 때는 이 방향으로 패시브 테스트. 이거는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에 대한 검사입니다. 패시브 테스트다, 그죠? 그 다음으로 이 라인, 메디얼 파트와 라테랄 파트를 나누는 이 라인을 할 때 이렇게 발가락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1, 2, 3번 여기가 메디얼 파트, 여기가 라테랄 파트잖아. 자, 슈피네이션 같은 경우 이쪽을 고정시켰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라인은 라테럴 파트를 무브먼트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이야, 윗 방향이야? 아래 방향. 그죠? 이쪽으로 고정시켰다면 윗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라인에 대한 테스트 앤 트리트먼트죠. 고정을 어디에 시키느냐에 따라 동작을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 그죠? 계속 방향 얘기하던 게 요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좀 복잡하죠? 밑에 칼카뉴스 고정해야 되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지금 내가 왼손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잡아보면 엄지가 메디al 파트로 향하게 돼요. 이쪽 손은 라테럴 파트로 향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을 고정시키고 내가 회전 운동을 시켜서 검사하면은 뭐에 대한 검사입니까? 무슨 동작? 슈피네이션에 대한 거죠. 예. 그리고 어디? 셔파를 라인에 대한. 우리 뼈 모양 때 설명했잖아요. 네. 엔더필 테스트, 엔더 양. 그 다음, 리스프랑크 라인. 잡고서 메디al 파트, 라테럴 파트 컨택한 상태에서 슈피네이션. 손을 바꾸고 이쪽 손을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네이션 되겠죠. 네. 큐보이드, 나비큘라 쪽 잡으면은 프로네이션, 셔파르 라인에서. 이건 리스프랑크 라인에서 패시브 테스트가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지금 이제 설명하면은 복잡하게 이제 치료가 되는데 검사를 했을 때 패시브 테스트 했을 때 양이 이쪽과 비교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조인트 모빌리션 해야 되잖아. 그리고 조인트 모빌리션 하기 전에 각각 관절, 이 관절 하나마다 패시브 테스트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의 트리트먼트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슈피네이션이 제한 있는 환자라고 가정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오목 법칙을 적용시키면 되니까, 자, 슈피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디al 파트는 위로 방향. 그래서 타로스 고정하고 나비큘라 위로, 나비큘라 고정하고 페네품 1, 2, 3번 하나씩 위로, 위로, 위로. 요거 고정하고 위로. 요렇게 하면 된다, 그죠? 자, 타로스 여기 있잖아. 고정. 나비큘라 타로스 바로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로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위치 확인하고 했었잖아. 네. 아래 잡고 나비큘라 밑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나비큘라 길게 생겼으니까 손가락 밑에 둡니다. 딥 컨택 한 상태에서 들어 올리세요. 이거는 들어 올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돼. 움직임을 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딥 컨택한 상태로 위로 들어 올립니다. 뭔가 들어 올려지는 걸 저는 느끼는데 환자는 느끼는지 모르겠네. 네. 느낀대요. 자, 그 다음 요 짚은 위치가 나비큘라잖아. 나비큘라 고정. 자, 엄지발가락 따라서 쭉 오면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균형품이죠. 네. 아래 위를 잡고. 자, 테스트, 패시브 테스트엔 바로 트리트먼트 하면 됩니다.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두 번째 메타트 따라오면 되잖아. 아래 위 잡고 올리면 돼요. 세 번째 올리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 큐보이드. 큐보이드는 어느 방향으로? 내려야 되죠. 네. 내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칼카니스 잡고 이걸 이렇게 잡았다는 게 힘쓰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치료사가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환자 다리를 내 몸에 딱 붙입니다.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치료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죠? 자, 칼카니스 이쪽 손으로 딱 잡고 내 몸에 붙이세요. 고정됐죠? 칼카니스. 칼카니스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큐보이드 있잖아. 큐보이드 대고 디컨택한 상태에서 아래 방향. 되겠죠? 네. 조금 내리면 큐보이드죠. 큐보이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메타타자보이잖아. 네. 방향은 어디로? 아래로. 각각 아래로.
자, 지금 우리는 무슨 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슈피네이션이죠. 네. 프로네이션은 반대 방향 하면 되잖아. 네. 자, 반대 방향 같은 경우, 라테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손을 바꿔서 요렇게 해야만 잡아당길 수가 있겠죠. 요렇게 고정하고 요렇게 잡아당길 때는 아래 방향, 슈피네이션에 대한 거. 프로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 손을 잡고서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겠죠. 성의 위치가 바뀐다, 그죠? 그 다음 큐보이드 고정한 상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 방향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잡고 한 번씩 해봅니다. 네. 한 자세에서. 이번 시간에 배웠을 때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뭘 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네. 그죠? 그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영어 약자 HVLA가 그 핵심적인 그 기법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HVLA가 High Velocity, Low Amplitude 기억납니까? 네. 적용을 할 때 속도는 빠르게 적용하고 대신에 진풍은 작게 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관절을 그 트랙션을 시키든 슬라이딩을 시킬 때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신에 양은 작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쭉 해버리면은 관절이 이렇게 탈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양만큼만 빠른 속도로 적용해라 하는 의미가 되겠다, 그죠? 자. 도지 플렉션 제한 환자들, 플란타 플렉션 제한 환자들은 적용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대신에 위치만 달라질 뿐이죠. 위치는 어디? 도지 플렉션이 안 된다면은 도지 플렉션의 트리트먼트 포지션. 그죠? 네. 그 다음에 플란타 플렉션이 안 된다면은 플란타 플렉션의 트리트먼트 포지션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트랙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 기본적인 자세는 똑같아요. 타로스. 위에 잡고, 양쪽 엄지 발바닥에 대고, 자, 딥 컨택 그레이드 1이다, 그죠? 네. 자, 자세 보세요. 꼿꼿하고 엘보 내 몸에 붙여가지고, 내 체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세를 잡았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자세도 예를 들면 팔이 벌어진다든지, 엘보가 떨어진 상태로 허리가 구부정한다든지, 이 상태에서 팔로스 막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죠? 자기 체중을 이용하려면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 엘보가 내가 당기다 보면 팔이 펴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은 최대한 내 몸에 엘보를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아요. 붙여서. 자, 딥컨택에서 살짝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유발시킨 상태에서 트랙션을 하는데 내 몸에 갖다 붙이면서 빠른 속도로 트랙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하면서 같이 치료사가 자기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도지 플렉션의 문제이든 그 플란타 플렉션 문제이든 어쨌든 여기가 트리트먼트 포지션 환자인 거예요. 네. 여기서 긴장을 약간 살짝 유발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오랫동안 유착대 환자 같은 경우는 뚝 소리가 나기도 해요. 아니면 붙어있는 조직이 떨어지면서 찌직 소리 나기도 해요. 오랫동안 그 관절이 굳어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너무 아무리 세게 한다 해도 이게 인대가 늘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죠? 말쪽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요 속도가 느리면 어중중하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빠른 속도로 할 때마다 지금 자꾸 이게 내려오면서 지금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데 자, 요거는 팔로크랄 조인트에 대한 것도 되겠다. 그리고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도 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자,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는 프라키에만 해줍니다. 그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
자, 도지 플렉션의 경우에만 하시면 돼요. 플란타 플렉션은 매니플레이션 할 만큼 그런 경우가 없다 그랬죠. 잘 된다, 웬만한 치료 다 잘 된다 그랬어요. 도지 플렉션이 문제라고 그랬죠. 도지 플렉션 같은 경우 이 프락시마 피부를 쪽에 있는 방향이 움직여야 된다. 앞쪽, 가쪽. 도지 플렉션은 예? 도지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프락시말이 앞쪽, 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자, 피불라 헤드 확인한 다음에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치료사가 뒤에 갖다 골든 포인트에다가 갖다 댑니다. 대기만 돼 있어요. 된 상태에서 약간 압박을 줘서 뼈가 이게 헤드가 닿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여기 위치가 맞다라고 가정하고 대기만 되어 계세요. 자, 헤드를 확인하고 헤드 뒤쪽에다가 골든 포인트를 갖다 댑니다. 갖다 대고 살짝 압박을 줘서 뼈가 느껴지면 여기 위치가 맞구나. 딱딱한 게 느껴지지. 자, 이 정확하게 컨택이 된 상태예요. 그대로 잡고 있고 그 다음 도지 플렉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지 플렉션이 안 되니까 이쪽 손은 자, 이렇게 발바닥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내가 환자를 도지 플렉션 시킬 수가 있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컨트롤 할 수 있는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잘못 잡으면 이게 도지 플렉션도 잘 안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잘 안 돼요. 손바닥이 발바닥 때 양쪽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도지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게 피불라 헤드를 직접 뼈에 닿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닐 플렉션 최대한 시키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이 자꾸 이렇게 눌려지면서 내 골든 포인트에 피불라 헤드가 닿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 한다고 이렇게 눌린다고 할 때 잘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발목을 하기 위해서 닐을 조금 플렉션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힙을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은 잘 안 됩니다. 힙은 이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니만 움직이도록 하세요. 자, 니를 최대한 플렉션 시키고 그 다음 도지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최대한 시키세요. 엔드렌지까지. 그렇게 해야만 여기가 뼈가 내 손에 닿게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긴장 유발, 매니플레이션 최대 긴장 유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도지 플렉션은 여기서 우리는 도지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힘을 같이 줍니다. 그 다음 이쪽은 엔테리어 라테럴 방향으로 밖으로 나오는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쪽 손은 이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되고 이쪽 손은 도지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같이 이게 같이 적용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뒤컨택에서 긴장 최대 유발 여기서 유도발 상태에서 내가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도 최대한 엔드렌즈에서 도지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건 잡아당기는 힘 같이 긴장 최대 유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이런 힘이 적용된 거예요. 아시겠죠?